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기나긴 황금 연휴가 지나고 나서 네. 날씨가 어젯밤부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가 14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또 전화를 했더니 이 주변 지인들 중에 코맹맹 소리,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침하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감기에 더불어서 눈병요. 맞아요. 지금 저희 맞아요. 방송국에도 눈병이 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역병이 조심해야 돌고 되는데 있는데요. 네. 예. 아직 공채 시즌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또 날씨가 덥지 않다고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든 분이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먹듯이 그렇게 예. 마시는 게 수분 섭취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 한 잔 떠오셔서 잡정보센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흐르는 물처럼 하시는 일 부드럽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목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짚어보면서 또 다음 시즌 플랜까지 짜보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관 2,000명을 교육하신 면접관의 면접관입니다. 그렇습니다. CJ그룹 총괄채용팀장 출신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 것 같네요. 보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중간에 그렇죠. 연휴가 있어서 그랬나? 9월 말에 뵀으니까 네. 이게 길었습니다. 예. 10일 동안 많이 쉬셨나요? 아니면 일을 하셨나요? 뭐 다 했어요. 고향에도 갔다 오고요. 예, 고향 갔다 오면서 뭘 다 한 거예요?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고향에도 갔다 오고 오랜만에 네. 또 부모님도 뵙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충북 충주. 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시구나. 예, 명문 학교 나왔어요. 또 인맥자라가지고. 근데 그 2시간 가는 거리였는데 네. 6시간 걸렸어요. 야, 네. 충주까지 6시간이었어요? 6시간 걸렸고 대단했군요. 가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운전을 집에서 저 혼자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시간 가는 거리를 6시간 만에 갔는데 야, 이거 언제 아들이 커가지고 운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이외에 또 이제 뭐 그 취업 준비생들하고 예, 해주신 건 없어요? 취업 준비생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그 사실 가족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러셨군요. 딴 데하고 통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예.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현대자동차그룹 하반기 공채 짚어볼 텐데요. 네네. 현대차 뭐 크게 달라진 점 있나요? 예, 이번 공채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용 어떤 절차상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그 서류 전형하고 Hmet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채용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채용 규모는 현대자동차의 상황으로 봐서는 확 줄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뭐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스펙보다는 뭐 이외에 어떤 열정 같은 걸 더 버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블라인드 채용에 영향을 좀 받았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는 원래 블라인드 채용을 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화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이렇게 확대했고, 예, 확대하고 스펙의 영향력이 좀 약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해졌다. 약해졌고. 예. 그렇다면 반대로 직무 역량을 더 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직무 역량에 대한 중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채용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서류 전형에서는 뭐 자소서죠, 물론. 예, 그리고 면접에서도 면접에서. 마찬가지로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관련된 경험, 관심이 고민이 얼만큼 있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채용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공계 지원자들 경우에는 워낙 학교에서부터 직무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교과목도 많잖아요. 그런데 인문계 학생들은 그럴 경우가 좀 적은데 인문계 학생들 많이 뽑는 직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네. 직무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공계는 물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인문계열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역량 하면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지식, 관심, 고민 이게 얼만큼 그동안 해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 직무 역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이게 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덜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그 인적성 검사에서도 에세이에서도 나왔듯이 지식적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 에세이에서도 답을 쓰지는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일지라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 경험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식적인 측면이라도 보충을 하자라고 그러겠네요. 말씀드립니다.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네. 거라 볼 수 있겠을 텐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일요일에 직무적성 검 GSAT가 치러집니다만 현대차는 추석 전에 이제 Hmet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역사 에세이가 또 뭐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좀 출제됐습니까? 얄궂죠. 그 토요일 날 봤어요. 30일. 마음 편안하게 갔던 고향으로 추석을 갔던 좀 쉬어라.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예, 더 그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겠고 무거운 그렇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랬죠. 예. 그 내용이 뭐가 나왔었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종이, 화약, 나침반 이 세 가지는 인류가 중세 암흑기에서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과학혁명 시대로 넘어가도록 해준 결정적 신기술이다. 지금껏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해왔다. 4차,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로 인한 변화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평소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자신의 생각을 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역사 에세이가 인적성 당락에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게 되죠? 영향을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에세이 자체를 점수화를 객관화시켜서 명확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학교 중간고사나 뭐 어떤 그 학술회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 매기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적성검사에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매기고 이 부분은 이제 면접에서도 활용하려고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적성 검사를 봤어요. 에세이를 썼어.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면접에서 그대로 다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면접, 특히 1차 면접, 핵심 역량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 여기서는 역사 에세이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놓지 마시고요. 어쨌든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접근해야 짚어야 되는 될지. 방법이 이걸 역사 지식을 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이 아니고요. 왜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묻느냐. 재밌는 게 역사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현상이 현재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 그럼 미래에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서부터는요. 요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것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아니면 현대에서 어떻게 변화돼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번 하반기 현대차 공채에서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턴 쪽이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디자인 쪽은 인턴으로만 뽑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 검사할 때 실기도 같이 봤어요. 코딩 테스트를 했습니다.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전자제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지능형 소프트웨어, 차량 IT 소프트웨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PC 환경에서 직접 C나 C++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E그룹 같은 경우에 조금 IT스럽긴 하지만 완전 IT는 아닌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커넥티드 뭐 이런 쪽은 지필고사를 봤어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군요. 보니까 역사 에세이도 그렇고 어떤 그 소프트웨어 직군 인턴시험을 보면 인문계열 지원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험이 없는 대신 이런 어떤 이런 뭐 역사 에세이나 소프트웨어 직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해보지 못했어도 예, 이해가 필요하죠. 네. 이게 역사 에세이도 그렇고요, 면접에서도 그렇고요. 4차 혁명을 물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면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이거는 뭐 한 30분이면 공부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지원한 현대 자동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면접을 봐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김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뭐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 항상 없게. 떠먹여 주시기 때문에 예, 좋죠. 예. 우리가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엇인지도 다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1차는 뭐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기계화 그리고 공업 중심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거고요. 2차는 전기를 이용한 어떤 산업화, 대량 생산. 3차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자동화. 이것이 세상을 바꾸었죠. 산업도 바꾸었고요. 기존 1차, 2차, 3차 산업은 기존의 그 변화가 있은 이후에 이거는 1차 산업혁명이었다.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게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인프라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자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키워드 몇 개만 좀 적어 놓으세요. 일단 기술적인 기반이 몇 개가 있어요. 로봇, 그리고 AI,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느냐? 있긴 있었죠. 각각 따로 놀고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예요. 융합된다. 그리고 융합이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 예전에는 만약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러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우리가 가공해서 그것을 마케팅해서 활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중간에 꼈어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이 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물건들끼리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냉장고 문을 항상 여닫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그러면 냉장고가 스스로 내 손의 상태를 파악해서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병원에다 연락을 해요. 자동 처방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내셔야 돼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들을. 자동차 산업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자동차는 예전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계장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것은 기계장치다라고 정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하나의 움직이는 컴퓨터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CES라고요. 국제전자산업박람회라는 게 매년마다 미국에서 대규모로 열리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었는데요. 중앙 센터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네. TV냐? 세탁기냐? 아니라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뭐야? 전자산업박람회에서 왜 자동차가 중심이 돼? 이게 세상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장치가 아니다. 전자장치다.
그럼 현대차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현대자동차가. 이거 현대자동차가 관심을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거고 트렌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의 비즈니스의 그 플랫폼도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CES에서 던진 화두. 뭐냐? 커넥티드.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차량용 헬스케어.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친환경. 이 5가지 주제를 화두로 던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SA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또 면접에서 추가 질문이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관심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 나의 기술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뽑히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아주 잘 되겠죠. 예,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니 길어서 좋습니다. 뭐 예. 이런 부분들 진짜 저희가 알수 떠먹여 없기 주신 것 때문에 같아요. 다 얘기해 줬어요. 네,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됐는데 좋습니다. 이 사이에서 아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커넥티드, 커넥티드,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용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퍼스널 모빌리티, 친환경. 친환경. 저도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네.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몇 시간을. 맞아요. 네. 근데 딱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게 운전대를 내가 꼭 잡아야 될까? 자율주행이 언제쯤 될까? 사실은 그 영국에서 그렇죠.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벌금을 물릴 거다. 그 시대가 곧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거 놓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놓고 온다면 자 봐요.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운전대를 놓게 되면 사람은 심심해지기 시작하죠. 네. 내부의 공간이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꼭 운전을 하기 위한 그 공간으로 설계될 게 아니라 여기는 카페로 설계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리무진카처럼 이렇게 그렇죠. 마주보기 앉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 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차량용 의자가 예전에는 저는 인간공학을 예전에 배웠었는데 차량용 의자를 예전에 마냥 편하게 설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졸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는 마냥 편하게 할 편하게.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안마 의자를 만드는 회사가 차량용 의자를 설계해서 납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들, 다 안전을 설계하는 사람들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들이. 그죠?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주행할 때는 혹시나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예. 이번에 이렇게 저희 그 6시간 걸리셨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가다 쏟아 반복할 때는 그렇죠. 그거 깨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더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기 예, 때문에 저 운전하는 걸 생활에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막히는 차량 정체 맞아요. 구간에서는 놓고 싶더라고요. 네. 예. 생활적인 경험들을 잘 녹여내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들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맞아요. 느껴졌는데 4차 혁명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석 전에 인적성 검사를 치렀죠.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쌤? 결과는 10월 20일경에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예. 주네요. 예, 그리고 네. 면접이 1차 핵심 역량, 직무 역량 면접이 10월 23일서부터 11월 3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임원 면접을 11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짓 남았다 볼 수 있을 텐데 인적성 검사 합불 여부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될지가 달라질 거고 지금도 이제 합불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네. 상당히 좀 긴장되는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적성에 합격한 경우라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먼저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적으세요. 7월 20일. 7월 20일이요? 7월 20일. 예.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예. 7월 20일에 방송된 우리 방송을 보십시오. 예, 면접 정보 준비 센터를 다시 봐라. 답정보센터를 보시면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거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면접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엑셀에다가 10개씩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 사회적 변화 10개씩을 적어보시고요. 그 옆에 컬럼에다가 요게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나의 삶에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그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1차로 하지 말고요. 3단계까지 나가세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대될 거야? 그럼 운전대가 없어지겠네? 아까처럼.
그럼 운전대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노는 시간을 뭘로 활용하게 만들지? 그렇게 되면 디자인하는 사람, 또 보안하는 사람, 어떤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응할까? 이런 것들을 3단계까지 생각을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까지 정리가 됐어. 그런데 면접에서는 그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서로 공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찾아서 내가 정리했던 이 생각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 이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방송이 한 10분 정도 더 남은 거죠? 더 있습니다. 그 재밌는 상상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경우에는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마음껏 상상해보는 거예요. 재밌게. 우선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 대리기사, 운전사, 그렇죠. 버스 운전사. 예,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네. 예, 대리기사 분들도 없어질 네. 거고요. 술 마음껏 먹어도 되고요. 저는 근데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기계적 결함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써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고의 우려?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기계 결함일 수도 있고 컴퓨터의 결함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커들의 공격이 여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IT 전공했던 친구가 있다면 보안 쪽에 관심이 있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운전대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불안한 것 때문에 아직 운전대를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냉장고에서 확대를 해서 네. 잡았어. 그럼 여기서 내 건강 정보를 병원에다가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약국에다 보낼 수 있어.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운전하고 있을 때 당신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니 가까운 약국은 어디에 있으니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 네. 체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네. 그죠?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잠깐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3단계로 한번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또 어떻게 될까? 3단계로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일 거고 내 전공,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거 활용하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게요. 보면 되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아주 되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자꾸 얘기하는데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수요가 많은 나라 중국 여기는 이미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사실 작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해외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중국 부분이에요. 중국에서 우리가 사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환경 자체가 사실은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매년 중국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2,200만 대예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수요가 2,800만 대. 네. 그럼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이. 그렇죠. 예. 예, 매년마다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이 진출해가지고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중국의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 지분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무조건 49대 51을 해야 돼요. 중국 51. 그쪽 현지 업체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지 업체가 그 진출한 자동차 업체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현대도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수 시장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거기는 이미 경차를 2040년대까지 2030년까지 0을 만든다 그랬어요. 네. 2040까지 휘발유차 10%로 줄인다고 했어요. 나머지 전기차로 다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가?
전기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미 곧 시험 운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AI,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러면 먼 미래의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게요. 훅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스마트폰 처음 접했을 때도 예. 에이 이거 뭐 그렇게 상용화 될까라고 솔직히 그렇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터치폰이 나오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정말 이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필수품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 IoT 서비스라고 그래서 네. 뭐 멀리 있다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뭐 그게 잘- 이미 상용화 곧 그러니까요.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정말 가장 편하겠네요. 큰 시장인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멀지 그거를 않았네요. 생각 안 하고서는 자동차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변화된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월 20일 잡정보센터 또 오늘 다시 보기. 잡정보센터 현대자동차 지원하시는 분들 꼭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쌤 또 잊으면 안 되는 뭐 준비사항 있을까요? 예, 이거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의외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학사 관리 철저하게 그리고 증빙 자료 철저하게 챙겨 놓으세요. 이게 요구되는 일정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가 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친구 괜찮은데. 근데 특히 기독교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채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일반적인 과목에서는 다 이수했어. 네. 그래가지고 넉넉고 있었던 거야. 근데 채플을 다 하지 못해서 패스하고 페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졸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 제발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증빙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발표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면접 가기 위해서 증빙 자료 챙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접 준비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챙겨 놓으세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 인턴을 했어? 그런 증빙 자료 있으면은 지금부터 다 챙겨 놓으세요. 챙겨 놓다 보면 분명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학점이 몇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이 뭐라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버렸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챙겨 놓으십시오. 그래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뭐 기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채용팀 같은 경우에는 복장 같은 거 면접 예. 복장 편하게 하고 와라. 예, 이게 됩니까? 편하게 하고 갔다 편하게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편하게 갔다가는 편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 복장은 자율 복장이다. 편하게 하고 와라라고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근데 그 편하게는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더 어떻게 하고 와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뭐 센스가 있어야죠. 그 정도 센스 없어가지고 기업에 오려고 하면 문제죠. 그것도.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예전에 센스가 좀 없었어요. 네. 고객사 프로젝트를 갔는데 고객사 이사님이 저 사원 때 주말 근무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편하게 우리 반바지를 한번 입고 오자. 네. 그 이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그분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예. 좀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그러게 알아서 말이에요. 챙겨야 될 센스인 거예요. 예, 그냥 미안해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용팀에서 편하게 하고 와라고 하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편하게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편하게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문화가 비즈니스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한국적인 문화를 좀 그렇죠. 격식을 좀 갖추고 예. 특히 그런 2차 것도 면접에서는 중요하겠네요. 정장 입고 가세요. 2차 면접, 임원 면접은 면접에서는 정장 입고 정장 가십시오. 꼭 입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적성 결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들 지원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꼭 시험 보고 나오면은 나 떨어졌어, 나 합격이야. 자기네가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예단하지 마라. 먼저 예단하지 마시고요.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시고요. 또 내년을 기약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네. 그래요. 예단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내년도 기약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하라. 자, 인적성 검사 이제 합격 불합격이 이제 예상 외의 결과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단하지 말라고 한 게 나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라고 했는데 붙는 경우도 있고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있나 봐요. 정말 많아요. 그래요? 어쩜 그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예상은
틀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네. 인적성 후에 하는 취준생의 말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예단해서 바뀔 상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합격한다라고 가정하고 준비할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발표한 다음에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또 내년을 기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말씀하신 거예요? 적으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난 현대 자동차만 갈 거야. 요번에 안 됐으면 내년에 다시 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동차 만약에 내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자동차 업계에 꼭 남고 싶어. 여기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어디서든 시작해서 경험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내가 자동차 업계에 남든 아니면 꼭 현대자동차야 라고 생각하든 간에 두 경우 모두 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협력사 그리고 자동차 업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 회사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세요. 네. 그리고 거기 회사로 뽑혀지는 회사 공고 나오는 거 있으면 다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것도 엑셀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준비해 놓으시고 일정을 플랜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해당 직군이나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예. 그 어떤 열정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관련된 직군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혀라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뽑으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정말 현대자동차에 오고 싶어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그러게요. 뭔데 네. 나 열정 있어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관련된 곳에서 일단 들어가서 관련 경험을 쌓고 그것이 현대자동차에 재지원할 때 난 이렇게 경험을 쌓았어. 현대자동차에 오고 싶어서 그랬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믿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아니어도 된다 이런 지원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안 될 것 같아 그런 예. 마음이어서 다음 플랜을 준비한다면 뭐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직무가 중요한 지원자들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내에서도 전략 지원 쪽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매니팩처링 지원자 이런 친구들은 아직 공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을 바꿔서 공장이 있는 회사는 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의 플랜트 또는 안전 환경 쪽을 지원했어. 이러면 제가 공고를 봤는데 샘표식품, 동부제철 이런 데 생산 관련 쪽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세요. 지원을 하세요. 지금 거의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채용 공고 매일마다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씩 뜨고 있습니다. 아직도 뜨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돼요. 매니팩처링 지원했었던 친구들은 여기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백오피스 전략 지원했던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은 더 넓어요. 모든 회사가 내 회사다. 네. 모든 회사가 내 회사야. 상품 전략, 마케팅 뭐 이런 거 지원했던 친구들 어느 회사나 그런 관련된 직무들이 다 뜨거든요. 하루에 20개씩 이상씩 내가 골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직은 끈을 놓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그 업무를 좀 경험을 해보고 내 역량이 어떤 건지 확인도 해보고 발휘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게 정말 성공 취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 지원한 취준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신경 쓰느라 목매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간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뽑아서 거기에 시간을 쓰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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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강소기업들을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에이블 CNC 신입사원 최윤선입니다. 콘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채용 정보부터 합격 꿀팁까지 한 번에. 쫄지 마! 너에게는 한국 직업방송이 있잖아! 청년 취업, 한국 직업방송에서 해결하세요. 네, 4.5 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JH입니다. 춘천시 퇴계농공로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설계 시공업체로 토목 설계 업무를 담당할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토목공학 전공에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로 차량 소지자, 엑셀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인터포입니다. 강릉시 주컨길에 소재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체로 웹 개발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플래시, 표준 코딩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합니다. 경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가요. 오늘 뭐 취업 요정 지인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살짝 빠졌다고 그래서 짝꿍인 그 김하연 캐스터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 김하연입니다. 네. 스스로 정했어요. 유니. 오늘 앉으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네, 유니. 유니 오늘 기대를 하겠고요. 예. 자, 김옥경 컨설턴트님, 저는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고향에도 잠깐 다녀왔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가업들이 있어가지고 좀 휴식당 휴식을 못 취하면서 바쁘게 어떤 보냈습니다. 걸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대학원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추석 내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뭐 쉬는 게 아니셨던 네, 그렇죠. 시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뭐 그랬습니다만 우리 컨설턴트 쌤들도 맨날 바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힘내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오늘은 어떤 히든 챔피언 기업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 어딘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글로벌 바이오 리더 기업 그리고 유산균 종주국을 흔든 작은 거인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이요. 예. 유산균으로 유명한 회사 저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셀바이오. 한데요. 바이오라는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셀바이오텍 어떤 그렇고,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셀바이오텍은 이제 토종 유산균 제조업 및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한 유산균 종균 개발부터 그리고 완제품 생산, 유통, 고객 만족 서비스까지 셀바이오텍만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안정성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많은 전문분들이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먹고 있는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배양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해외에서도 몇몇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셀바이오텍이 유산균 종주국을 이게 뒤흔들었다. 이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네, 경쟁력이 있죠. 어떻습니까? 예. 네, 혹시 건강을 위해서 따로 챙겨 드시는 건강식품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많이 드실 것 많이 같아요. 뭐 음식 외에도 네. 뭐 프로폴리스도 먹고 네. 이 바이오틱스도 먹고 네. 뭐 먹습니까? 저도 삐응씨, 삐응씨랑 이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제도 홈쇼핑에 사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실제 많은 분들이 기력이 없고 또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실제 마신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데는 80%가 사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산균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이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받은 그렇군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듀얼 코팅 기술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본고장인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사멸한다는 얘기여서 굉장히 유산균을 장까지 사멸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기술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프로바이오틱스의 본고장에까지 수출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잘 나가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D가 있다. 세계가 인정한 듀오 코팅, 세계 16 상품 듀오라. 혹시 이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가 인정한 듀얼 코팅, 세계 인류 상품 듀오라. 예, 제가 듀오 딴 건 들어봤는데 듀오락은 못 들어봤는데.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듀오락 하면 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형제가 나온 CF라고 하던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나네요. 네. 만세라고 하니까. 네네. 대한민국 송일국 씨 만세. 아들님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른 모델이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신민아 씨가 새롭게 모델로 발탁이 되어서 제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셀바이오텍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인지도 1위인 듀오락이 있고요. 그리고 듀오락은 세계 40여 개국에서 수출하는 세계 특허 듀얼 코팅 기술을 적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락토클리어라고 셀바이오텍의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연구를
통해 찾아낸 락토페트 일종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듀오락. 듀오락. 예, 그러니까요. 듀오락. 근데 기억이 나요. 예. 대한민국 만세 얘기했더니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그게 맞아요. 듀오락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듀오락 제품이 바로 셀바이오텍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품으로 인정받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 네. 셀바이오텍 히스토릭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김하연 캐스터, 이윤희가 소개해 주시죠. 윤희은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윤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셀바이오텍의 연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주 셀바이오텍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엔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했고요. 2003년 상반기 세계 인류 상품 선정에서 유산균 분말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2006년 해외 합작 투자법인 셀바이오텍 유럽을 덴마크에 설립했고요. 2008년엔 듀얼 코팅 유산균의 유럽 특허를 등록합니다. 2010년엔 올해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고 히든 챔피언 최종 선정, 1000만 불 수출회탑 및 국무총리상을 수상합니다. 2012년엔 해외 자회사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 AS를 설립했고 2015년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돼 2015 포브스 아시아 선정에서도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16년엔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2017년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는 등 셀바이오텍은 글로벌 바이오 리더 기업으로서 뛰어난 기술력 향상과 수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네, 아주 윤희은이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연영을 들어봤더니만 1000만 불 수출탑의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고 김옥경 컨설턴트께서 왜 그 유산균 종주국을 흔든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셀바이오텍 좋은 회사이니까 얼마큼 많이 팔고 있는지 네. 매출액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564억 9,600만 원이고요. 네. 당기 순이익은 180억 6,500만 원입니다. 예. 사원수는 123명입니다. 예. 네. 유산균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거네요. 순이익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히든 챔피언 중에 어떤 챔피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업계 순위는 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셀바이오텍은 산업 내 순위는 5위입니다. 그리고 기술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요. 1위는 잘 알고 계신 LG생명과학이고요. 이길 수가 없겠네요. 네, 예. 그 뒤를 대기업이어서. 이어서 얀센 백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디톡스입니다. 워낙에 쟁쟁한 기업들이라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기업들일 그럼요. 것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아침마다 우리 이서진 씨가 여자 친구와 함께 네. 선전하는 그 기업인데 어쨌든 5등을 할 만한 게 그 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굉장히 대기업들도 네, 많이 맞습니다. 있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셀바이오텍 그렇다면은 급여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급여가 중요하거든요. 예. 네, 중요하죠. 네, 대졸 초임 연봉은 2,460만 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많지는 않군요. 저희가 그래도 항상 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썩 많지는 않다. 그래도 하지만 히든 챔피언은 함께 좋은- 성장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렇죠. 그런 예. 취업을 또 지향을 나중에 또 하니까요. 뿌듯함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 이 셀바이오텍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윤희가 다시 알려주시죠. 네. 네, 주 셀바이오텍에서는 각 부서별 필요 인원에 대한 연간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이번 채용은 신입 및 경력직을 총 2개 부문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21일 토요일 자정까지 지원 마감 예정입니다. 모집 부문은 발효팀 생산관리 및 지원 업무 담당자와 화장품 영업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발효팀 생산관리 및 지원 업무 담당자의 자격 요건으로는요. 초대졸 이상, 식품공학, 미생물학 또는 기타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 발효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장품 영업 경력자 채용 자격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경력 3년에서 12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운전 가능자와 코스메틱 기업 영업 및 마케팅 관련 경력, 문서 작성 우수자, 화장품 영업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채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및 셀바이오텍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각 채용 부문마다 그 필수 자격 요건도 그렇고 우대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좀 샅샅이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용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간소한지 어떻습니까? 여기는? 네, 채용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서류 면접, 그리고 2차 실무지 면접, 3차 임원 면접, 그리고 4차 처우 협의 및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면접이 2단계네요. 실무팀장급에서 한 번 하고 대표이사 임원 면접이 2번이 있는데 면접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 면접에 대한 팁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실무진 면접에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실제 실무진 면접은 이제 각 부서 실무팀장님들이 참여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무에 대한 역량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교육 이수, 역량에 대해서 진솔성 있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럼 실무진 면접을 통과한다면 대망의 임원 면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임원 면접의 팁은 좀 실무진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3차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지 면접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인정받은 지원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회사와의 적합도, 직무에 대한 마인드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면접 전형에 따라서 준비를 달리해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무진에서는 직무 역량,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바이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 좀 알아볼까요? 네, 셀바이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과정 가족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동기 자세, 세 번째로 학력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 경력 사항, 지원 분야에 대한 능력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이렇게 클래식하네요. 예전에 저희가 항상 봐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냥 특이한 항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팁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항목이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성하실 때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셀바이오텍이 어떤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의 복리 후생은 어떨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연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복리 후생이 좋아야 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셀바이오텍의 복리 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 비용 지원, 동호회비 지원으로서 사내 동호회 활동 시 인당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지원으로 팀장급 중에서 선발해서 단체 부부 동반 해외여행 전액을 지원을 하고요. 전 직원 콘도 지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활용, 출퇴근 차량 지원, 그리고 미원 직원 중 원거리 거주자에 한해서 기숙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탐나는 게 뭐예요? 저는요. 여행 지원인데 이게 팀장급이네요. 그러니까 사원 중에도 또 이게 팀장급 중이네요. 또 그러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을 뽑아서 선발해서 단체 부부 동반 해외여행 시켜준다. 야, 결혼 출퇴근 차량 지원도 좋네요. 이런 어쨌든 부분이 그래도 사실 연봉보다는 꽤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직원들에게 어쨌든 실제적으로 좀 와닿는 복리 후생이 많아서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셀바이오텍을 옥경쌤께서 추천하신 이유를 좀 자세히 좀 저희가 또 들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셀바이오텍은 전 세계 40개국에 수출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브랜드로서 2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먹는 유산균의 종주국 덴마크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이고요. 꾸준히 연구에 투자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락토클리어를 출시를 해서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미생물 전문가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으신 분, 또 성장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분, 함께 성장할 분이라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채용 절차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유니윤이 나와주시죠. 유니큐.
네, 주셀 바이오텍 채용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셀 바이오텍에서는 각 부서별 필요한 인원에 대한 연간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 바이오텍의 이번 채용은 신입 및 경력직을 총 2개 부문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21일 토요일, 자정까지 지원 마감 예정입니다. 모집 부문은 발효팀 생산관리 및 지원 업무 담당자와 화장품 영업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발효팀 생산관리 및 지원 업무 담당자의 자격 요건으로는요. 초대졸 이상, 식품공학, 미생물학 또는 기타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발효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셀 바이오텍 본사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영업 경력자 채용 자격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경력 3년에서 12년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운전 가능자, 코스메틱 기업 영업 및 마케팅 관련 경력, 문서 작성 우수자, 그리고 화장품 영업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채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및 셀 바이오텍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또 옥경 쌤께서 이곳 지원하려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아무래도 2개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좀 경력직도 같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그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희윤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일자리 네. 방방곡곡부터 시작해서 네, 고생이 많았는데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들어보죠. 네, 오늘 앉아서 하니까 일단 굉장히 좋고요. 네, 진이야 천천히 와. 얼마나 천천히 와. 네, 아주 정말 진이를 좋습니다. 보내버리는군요. 예. 진이야. 그래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고생하신 취업풀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김은결 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결정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방 자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